믿을 수 있는 보험정보 김영웅의 보험노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만 명? 1000만 명? 금융감독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 3,977만 명이고 거의 4천만 명이라고 봐야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사람이 많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청구하면 되는 보험이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웅의 보험노트에서 실비보험을 청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미 잘 활용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정보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실비보험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절대 매번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을 한 건데 청구를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쓰라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이 정도의 소액은 웬만하면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청구를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작은 보험료를 받으면서까지 내 치료 이력을 보험회사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여기저기 퍼지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청구를 하면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요.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 내 치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는 순간 모든 보험회사들이 저의 치료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입한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도 B회사, C회사, D회사 다른 보험사에서 내가 보험금을 받았던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소액건은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을 안 남기려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면 병원을 매번 갈 때마다 실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무조건 청구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나타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신중하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작은 금액은 청구를 미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했던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사항입니다. 근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틀은 잡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확진, 치료 이력, 검사 이력 등을 물어보고요. 1년 이내 검사로 인해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를 하셨는지,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으셨는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간경화, 뇌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한 적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보험회사에 다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한다면 고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주겠다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열심히 납입한 내 보험이 강제로 해지당해서 냈던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소한 것으로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남게 되겠죠. 이게 보험가입 심사 기준에서 정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부분이 맞추지 못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6년 전에 위험으로 8회 통원하시고 3년 전에 위험으로 4회 통원을 했다면 이건 고지 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7년 전 이력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3년 전에 위험으로 3회 통원하신 것은 5년 이내 7번 이상 치료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지 대상이 아니셔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병원에 가셨다면 약까지 처방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럼 실비 청구를 하시겠죠. 원칙대로는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 이력이 남았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치료력을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 동안 위는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고지 대상이 아님에도 치료력이 조회되면 고지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고자 제가 소액건은 청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용종을 제거했어요.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고지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대장용종 제거, 위용종 제거, 이게 무슨 수술이냐 하시는데요. 실비보험과 수술비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수술입니다. 이런 건 다 5년간 수술 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장용종 제거는 예외질환,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보험사에서 판단을 해서 고지를 해도 부담보도 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보험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감기로 2년 전에 통원 3회를 하시고 4년 전에는 장염으로 5회 통원을 하시고 1개월 전에는 인후염으로 약 처방을 일주일 받았어요. 셋 중 어떤 것을 고지해야 될까요? 1개월 전 인후염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통원이 합산 8회이긴 하지만 감기와 장염 각각 다른 원인으로 갔기 때문에 합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4년 전 통원 이력은 고지 대상이 아니겠죠. 1개월 전 처방받은 건 3개월 이내 처방 이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후염은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3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6번 받으셨어요.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도수 치료 6번 하신 건 원칙적으로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갔다 오면은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데 여러 번 받으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실 겁니다. 그럼 보험 가입을 할 때 기록이 다 나오겠죠.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가 아닌데도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할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나 후유장애 이런 특약은 가입을 못하게 특약을 삭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면 치료를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고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넘어가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청구 이력이 남음으로 인해서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할증,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 인수거절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사자와 제가 잘 얘기해서 조건이 완화된다거나 좋은 조건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하지만 고지사항이 아니어도 단순히 청구 이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는 조금 신중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계속 돈을 내고 있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실비인데 대체 언제 청구를 하고 언제 써먹으라는 거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비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요. 3년이 지났어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암보험의 경우에는 암 진단이 확정된 날 기준이고 입원비와 수술비는 실제로 입원과 수술을 한 날 기준이고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점 기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행일 기준이고요.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 기준, 실비보험은 치료 시점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을 꼭 메모하시고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잘 보관하셨다가 보험 리모델링 및 보험 가입이 전부 끝나신 후에
3년 이내 청구를 하시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험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보험 청구를 하셔도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직 내 보험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니까 청구를 조금 미루시는 게 나에게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각자의 상황과 경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결정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보험 전문가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만 숙지를 하셔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한 방법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 보험노트에서는 보험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험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어드리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 혹은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1대1 상담방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않으신가요? 4세대로 전환하라는 연락도 많이 오는데 전환하기 싫으시죠? 그럼 앞에 떠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해주세요. 제가 1세대, 2세대 실비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